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에서 마련한 신년대담, 오늘은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겠다. 지난 방송의 다짐이 아주 인상적이었었는데요. 또 시간이 흘러 24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성과와 함께 올해 계획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주민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J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저도 JCN을 통해 지역의 유익한 소식과 힘든 뉴스를 자주 접하는 시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던 민선 8기의 지난 1년 반은 항상 응원해 주신 우리 중구민들, 그분들이 계셔서 저는 늘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오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 나왔고, 또 오늘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지만 열심히 더 치열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보내는 덕담에 또 강한 의지까지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난 한 해셨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취임 인터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비즈니스 구청장이 되겠다. 네. 예, 그걸 자청을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짧게나마 이 비즈니스 구청장, 비즈니스라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성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면서 비즈니스 구청장을 자청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울산시를 돌면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때 그 시간들이 새롭게 오늘 또 기억이 나네요. 네. 또 물론 여러 공모 사업에도 도전을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태화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2 공영주차장, 이제 주차장이 수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주차장 타워를 짓겠다는 그 계획으로 133억 예산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중구는 태화강을 끼고 있고 동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해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침수부분들. 네네. 네. 그래서 태화 내왕,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74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령성 계속적인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고는 있지만 좀 시원하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45억 예산이 확보되었고 네. 향후 또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제 백령성 정비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 중에 실내 체육관이 없는 유일한 중구가 이제 실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첫 예산이 이제 3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2019년 이후 이번에 최다 금액인 3,088억이라는 보조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시비를 지원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의 3,088억 원의 보조금 확보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세수가 59조나 덜 거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울산시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긴축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는 당초 예산이 총액 대비해서 한 12.45% 정도 증가했다는 이 내용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천억, 당초 예산 5천억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 중에 보조금은 15%나 증가했다는 이 수치가 비즈니스를 참 열심히 잘했다는 어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예, 특히 그 국시비 보조금. 네. 이 부분은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은 제가 발로 뛴다 해서 뭐 되는 것보단 주의적 환경이 여건이 좋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성민 국회의원님의 개인기가 돋보였고 또 우리 김두겸 시장님이 중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좀 돋보인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사실은 뭐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해도 네. 달라고 하지 않는데 누가 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칭을 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청장 맞으십니다. 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런 여러 성과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제가 응원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됐습니다만은 비즈니스 청장으로 쉼없이 뛰어든 이유가 궁극적으로 획기적인 정주 환경을 갖다가 변형시켜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눈에 띄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곳에 운전을 하면서 앞쪽을 좀 다녀왔었는데 바로 그 번영로 센트리 지역입니다. 입주 시작하고 원도심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에 섞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재를 그냥 놔두기 아깝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울산 중구가 안고 있는 이 재개발 문제, 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새로운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호지역 그 센트리지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는 20만 5천 명이었던 우리 인구가 이제 2달 만에 11월 달에 인구 수치가 이제 한 3천 명이 증가해서 20만 8천 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아마 21만 인구 그리고 내후년 되면 한 22만 인구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센트리지에는 대다수 입주민이 젊은 층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됐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5개 구군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18.19% 정도까지 노인 인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센트리지를 통해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제 평균 나이층이 좀 낮아졌다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감각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우리 원도심 중심으로 특히 성남 옥교동 이런 중심으로 새로운 슬로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울에는 강남, 울산에는 성남. 서울에는 강남, 울산에는 성남. 예. 이제 원도심이라는 말이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좀 원도심이라는 이 표현이 사전적 의미도 좀 오래된 도시라는 어떤 좀 퇴색된 도시, 뭐 이런 힘없고 원기 없는 이런 도시로 비춰지기 때문에. 올드타운의 느낌이 그렇죠.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저부터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서울에는 강남, 울산에는 성남. 그래서 이제 원도심을 성남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남, 옥교동 이런에 중앙동 이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지만 특히 환경 개선 사업들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 말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잠시 보면은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거기에 대한 희망도 있고 실행도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린벨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곧 풀리겠죠, 전부? 네, 뭐 그린벨트를 기형적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중구 전체 면적의 그린벨트가 47%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중구 전체를 그린벨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사실은 중구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린벨트가 생긴 목적이 뭡니까? 도시 확산을 막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목적인데
이제 지방 소멸시대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망이고 하나의 제약이었다면 이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시대에 도시가 확산될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난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를 잘 개발해서 중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준비가 아주 잘 되고 있고 이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우리 개발의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 성남동 일원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제 다양한 축제, 뭐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젊은 취향에 맞는 젊은 도시로 한번 탈바꿈하는 하나의 계기로 또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바가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청장님 이외에도 지난해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구가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태화 역사 문화 특구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신규 지정을 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중구를 문화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이렇게 지금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 자체가 신라시대부터 굉장히 그 전략 요충지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사가 오래 깊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가 각 분야별로 빛이 났고 그래서 아주 감사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중구가 축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세수가 부족한 중구가 그동안 다양한 공모 사업에 도전하면서 좋은 결과로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상자도 병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동은이 있고 네. 또 외솔 최은배 선생님의 한글 문화 자산인 최은배 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화강 그리고 태화강 그 중심에 이제 국가정원이 있고 또 우리 크레기 캘릭터가 얼마나 이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캘릭터 경영 대회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네, 그래서 네. 우리 구만에 가진 특별한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화 역사 문화 특구 지정이라는 것은 뭐 당장 예산이 수치가 예산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 태화 역사 문화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잠정적 예산 추계도 가능하겠죠. 이제 27년까지 한 5년간 한 558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또 태화동, 중앙동, 병영동 총 6개 동에 3개 특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00년 역사를 간직한 병영성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교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전통, 역사, 문화 이런 개성 사업들을 한번 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 한글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은배 선생님의 한글 사랑 정신을 잘 개성해서 한글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또 우수 문화가 활성화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문화의 거리와 태화 역사 문화 축제 그런 큰 틀의 어떤 콘텐츠 개발을 해서 사업에 잘 접목하고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는 이제 산술적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한 8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생산 유발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취업도 한 수백 명 정도까지 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런 수치보다는 이제 태화 역사 문화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중요하고 지역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특구가 됨으로 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잘 만들어졌다. 발판이 잘 만들어졌다. 또 이것을 통해서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고 이게 단순히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문화 부분의 융성뿐만이 아니고 여건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이제 관광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외에도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누이가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죠. 네. 그리고 연말에 지금 하시던 눈꽃축제. 네. 원래는 예전에 한 3일간의 축제였거든요. 네. 이 대폭 기간을 늘리시면서 이것 역시 울산의 하나의 네. 큰 일의 관광 콘텐츠가 되었는데요. 네. 뭐 축제라는 것에 목매이고 매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무 많습니다. 또 축제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축제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표성 축제, 정말 지역민들로부터 또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는 그다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 축제가 이제 대표성 가진 축제를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는 태화강 마두이 축제. 네. 이제 기존 마두이 축제를 태화강이라는 자연 환경을 접목시키고 해서 뭔가 굉장히 큰 성공 사례가 되었던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고, 작년에 확 그렇죠. 바꿔놓으셨죠. 완전 바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태화강을 놓치고 축제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서울에는 강남, 울산에는 성남 이런 아케이트 이런에 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울산 특히. 그렇죠. 이제 23일부터 12월 23일부터 1월 1일까지 10일간 계속 눈이 온다는 이런 내용으로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다시 코로나 전국을 타개하고 시작했던 이 눈꽃축제는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눈꽃축제는 더 새롭미가 있고 매력이 있었고 젊은 친구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중구 원도심 전역, 성남 옥교 중앙동 일원이 굉장히 생기가 돌고 정말 힘들었던 그 가게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가들이 굉장히 붐볐다. 모든 장사들이 다 잘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 겨울 축제를 보면서 더 많은 발전, 개성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중구의 우수한 고유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증가라는 결실이 함께 따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 사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쓰고 있고, 그 결과로 다운동, 다운목장 일원에 네. 도심융합 특구 지정, 그리고 성안동, 그리고 혁신도시 일원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을 우리가 이제 국가공모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장현동, 장현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린 사업입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예산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보상이 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현 도시 첨단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간 국책 사업이 선정되고 또 국책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우리 중구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본다면 우리 국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구는 대단한 큰 선물을 받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결과까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성민 국회의원님의 역할 정말 지대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두겸 시장님 특별한 우리 중구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국책 사업에 대해서 중구의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목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출발이 되고요. 전국 원전 동맹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협의회 1순위 추진 과제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회장으로서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국회 동의를 청원하는 그 절차를 진행을 했고, 또 그 이어서 5월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5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간 주민 서명 운동,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134만 명이라는 100만 명 목표보다도 훨씬 많은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서 바쁘게 뛰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행안부에 우리가 134만 명 받은 서명지를 잘 전달하였고, 12월 초에는 조금 진정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 신설을 우리가 요구했지만, 지방교부세 신설은 이제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올리지 아니하고 좀 뭔가 착한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배분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을까,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역자원 신설세를 잘 배분해서 지역자원 신설세 배분을 통해서 매년 인근 지역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아마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맹협의회 소속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원전동맹 회장으로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자, 더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전 목표, 역점 정책, 주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님이나 5개 구군 구청장들이 모이면 요즘 중구 이미지가 참 많이 달라졌다. 특히 동구청장, 김성훈 동구청장은 야, 요즘 뭐 중구 이미지가 너무 달라졌는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그 중심에 한방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뭐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이 불었죠. 여기저기에서 맨발 걷기, 특히 황토길 걷기를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황방산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산입니다. 네.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그늘이 있고 새소리가 있고 벌레 소리도 엄청 이쁘게 들리는 곳이에요. 바람마저도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 천혜적인 공간 속에서 자연산 황토를 걷는다는 그것은 엄청 매력적이었다. 아마 7대 성지로 아마 꼽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황방산이.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죠. 특히 성수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온 여름철에는 토요일날 한 4,000명 정도까지 방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도 좁죠. 주차장도 좁죠.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을 정말 제대로 갖추어서 전국 맨발 걷기의 성지로 한번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진입료 문제도 그랬고 주차장이 좁아서 그랬고 이번에 확실하게 대대적인 주차장 확보를 했고 또 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코스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길 청장님이 그리는 종갓집 중구의 미래와 함께 올해 희망을 담아서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대담에 나와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3년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해였다면 2024년부터는 민선 8기의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가 좌우하는 만큼 그린벨트 완화 및 해제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인구 유입이 중구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옛 종갓집 중구의 위상을 다시 찾고 중구가 울산의 중심으로서 거듭나는 또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부활의 신호탄을 분명히 쏘아 올리겠다는 당찬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확실히 열매를 맺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위기는 꼭 기회라고 말해왔습니다. 중구는 이제 긴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중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21만 종갓집 중구민 모두가 희망의 노래를 함께 합창하는 매우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길 중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반드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겠다는 김영길 중구청장님의 각오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